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빌드 웹한정판의 프로비던스 건담. 드디어 국내에도 발매를 했습니다. 프로비던스 건담 발매는 2024년 1월 달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42,000원입니다. 야, 이제는 기본으로 앞자리 4를 찍고 들어가는 메탈 빌드 시리즈, 이게 맞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국내 가격 정책까지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물음표가 계속 들기 시작하는 메탈 빌드. 그치만 프로비던스 건담 자체가 상품화가 너무 적어서 그래도 메탈 빌드인데 한번 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게 됐었던 그런 프로비던스 건담입니다. 아무튼간에 박스를 고장 한번 열어보도록 그러도록 할까요? 일단 웹한정판이다 보니까 골판지 박스 있고, 짠! 짜잔! 일단 박스 자체는 뭐 기존에 우리가 알던 메탈 빌드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음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기보다 박스 자체가 좀 두껍습니다. 기존의 다른 메탈 빌드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좀 두꺼운 편에 속하는 박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또 오픈! 매뉴얼 있고요. 그리고 스티로폼에 본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블리스터가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게 드라군들이랑 액션 베이스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위에는 일단은 백팩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랑 밑에가 이제 교체용 손이나 기본 무장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처음에는 야, 저게 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이제 꺼내고 보니까 굉장히 부속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드라곤만 11개, 거기에 대응하는 조인트가 11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속품 개수만 따졌을 땐 진짜 많기는 해요. 대신에 이 드라곤들이 결국 백팩이랑 같이 본체에다 달릴 거라서, 본체를 다 완성하고 나면 남는 거라고는 교체용 손이랑 이 조인트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적어 보이는 거죠, 어찌 보면은. 대신에 본체에 달리는 게 좀 많다. 일단은 구성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볼까요? 먼저 손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본 장착인 주먹손 외에도 손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좌우 대칭들이 아니에요. 일단 편손은 대칭이긴 해요. 편손은 좌우 대칭으로 한 쌍이 동일하게 생긴 녀석들이 들어가고요. 손등의 모양이라든가 도색 상태, 손가락에도 마디마디 들어가는 이런 디테일이나 안쪽에서 봤을 때 손가락 내부 디테일들도 꽤나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손들이 좌우 대칭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오른손의 라이플 손입니다. 그리고 왼손의 일반 무장 손 해서 한 쌍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프로비던스 무장 특성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도 보죠. 다른 쪽 역시 오른손은 라이플 손, 왼손은 일반 무장 손인데 꺾어 잡는 손입니다. 꺾인 손목이요, 꺾인 손목. 그래서 아까 오른손들은 다 이렇게 라이플 손으로 되어 있고요. 왼손들은 다 무장 손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럴 만한 게 항상 왼손은 뭐 쉴드 들고 있고 오른손은 라이플 들고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조인트 A, B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조인트 B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골반에 사용하는 그런 조인트고요. 그리고 A가 이제 허리에다가, 등에다가 사용을 하는 건데, 아예 조인트도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재밌는 게 백팩의 각도를 고정시킬 수 있는 지지대가 안쪽에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이따가 백팩 달아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복합병장 방순 시스템에 있는 대형 빔사벨 이펙트입니다. 진짜 두껍고 깁니다. 특히나 이 안쪽의 이 두께감이라든가 요런 볼륨감이 상당히 화려하고 멋지다라는 부분. 안쪽으로 펄 도색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끝으로 갈수록 투명해지는 그런 느낌 그대로 살려주고 있는데, 요 확실히 이펙트 자체가 좀 화려하게 디자인 됐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복합병장 방순 시스템, 이름 그대로입니다. 복합병장이고요. 거기다가 쉴드, 방순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복합병장 방순 시스템입니다. 왼팔에 장착을 하고 왼팔 자체를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는, 그래서 속에서 잡는, 겉에 아예 외장이 다 둘러싸져 있는 형태의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겉에서 봤을 때도 이제 외장 자체도 여기저기 분할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빔 캐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상에서도 이걸 발사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 부분에도 디테일들 제대로
넣어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끝부분에 이제 대형 빔사벨이 생성되는 부분에 빨간 색깔 포인트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옆에서 봤을 때도 볼륨감이나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요. 위쪽으로 마킹이 들어가 있다거나 포인트 컬러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죠. 안쪽에도 잘 보면은 내부 프레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화려하게 메탈릭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요. 거기다가 커버 부분도 이렇게 벗겨줄 수가 있어서 안쪽에 이렇게 손에 쥘 손잡이를 분리시켜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딱 나오죠. 손에다가 손잡이 먼저 끼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고정한 다음 커버로 닫는 식으로 가는 거죠. 아무튼 겉부분에도 이렇게 디테일들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역시나 메탈 빌드입니다. 전개 기믹이 추가됐어요. 쉴드 양옆을 이렇게 벌려서 어떻게 보면은 방어 영역 자체를 좀 넓힌다라는 느낌의 그런 전개 기믹이 있기도 하고, 역시 전기하고 나면 안쪽에 프레임 디테일들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마치 방열핀 같은 디테일이 이렇게 전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쪽 무장 자체가 이렇게 앞쪽으로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 기믹이 더 추가가 되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팔에 장착하는 유디키움 빔 라이플, 아주 거대한 빔 라이플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디키움 빔 라이플인데, 역시나 디테일들도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입쪽에도 전개 기믹이 추가가 됐어요. 일단은 라이플의 총구 부분에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디테일들 더 추가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본 모습보다 더 화려한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센서 부분도 메탈릭 컬러 도색이 되어 있다거나, 윗부분에도 디테일들, 중간 부분에도 다른 컬러로 도색된 포인트들도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립 부분들, 앞쪽에 있는 그립 이렇게 좌우로 접히기도 하고 앞뒤로 슬라이드도 해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기본 손잡이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좀 바주카처럼 잡을 수 있게 해줬고, 거기다가 손잡이도 이렇게 앞뒤 슬라이드가 가능해요. 여기에 전개 기믹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뒤쪽도 이렇게 위로 전개를 해서 내부 디테일들 확 드러나면서 이렇게 프레임 감상하는 게 가능하고요. 앞부분도 이 총구 부분을 이렇게 잡고 앞으로 슬라이드하면 짠! 이런 식으로, 요거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장이 위아래 전개되면서 내부 디테일 드러나는 게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그래도 메빌은 메빌이다, 이런 전개 오리지널 기믹들 들어가 있는 거는 참 멋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이 백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백팩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내가 알던 프로비던스 건담의 백팩의 한 2배는 커진 것 같은 그만큼 프로포션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그걸 더 확장시켜놨다, 확대시켜놨다라고 할 수 있죠. 먼저 디테일, 빽빽하게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놀라울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가만 보면은 마치 여기 무슨 이렇게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약간 부리처럼 생긴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무언가 투구를 쓰고 있는 무언가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겉부분에 이렇게 다 메탈릭 컬러들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 중 하나인데, 만만치 않게 막 패널 라인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중간에 드라군이라는 마킹이 아주 떡하니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겠고, 가만 보면은 외장도 다 같은 컬러로 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이렇게 컬러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원톤이 아니다, 한 2, 3톤 된다. 물론 뭐 중간중간 이런 메탈릭 컬러들이 빠지지 않고요. 뒤쪽에 버니어 부분, 안쪽에는 이 빨간색이 가만 보니까 아까 대형 빔사벨 부분도 그랬는데 빨간색이 그냥 메탈릭 레드로 땡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약간 평광 컬러인 건지 이게 빛의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약간씩. 딱 이 버니어가 그래요. 그래서 도료는 이쁜 거 썼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안쪽도 도색이 안 들어갔냐? 이거 아닙니다. 안쪽에도 금색으로 다 도색이 또 들어가 있어요. 버니어 바깥쪽도 컬러링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뭐 아래쪽에도 메탈릭 컬러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백팩의 내부 안쪽입니다. 백팩의 안쪽도 보면은 바깥쪽보다도 훨씬 더 뭔가 만만치 않게 패널 라인들 들어가 있는 느낌? 메탈릭 컬러도 컬러지만은 패널 라인, 뭐 여러 가지 컬러로 도색되어 있는 외장, 뭐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확실히 화려하기는 해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제 날개 이런 게 아닌데도 이렇게 화려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보여주기 위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백팩에도 전개 기믹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좌우의 외장을 먼저 쫙 벌려주고 위쪽 전개, 아래쪽 전개 동시에 됩니다. 연동이에요. 짠! 아 그러네, 진짜 눈처럼 생기긴 했다. 여기 덕트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눈처럼 생기게 여기 입을 벌리고 이렇게 뭔가 사나운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하네. 얼굴 같네. 자세히 보면은 내부에도 다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어요. 더 화려하게. 아예 드러난 부분들은 전부 다 빛 반사가 됐을 때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메탈릭 컬러도 되게 밝은 톤의 메탈릭 컬러를 썼다고 해야 될까? 되게 화려한 느낌이 더 세졌어요. 안쪽은 어떨까요? 아, 안쪽도 만만치 않다. 오, 이게 분명히 닫혀 있으니까 뭔가 차분한 느낌도 들잖아. 되게 패널 라인들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컬러링 덕분인지 좀 차분했다면은 전개가 딱 됐을 때 갑자기 화려해졌어. 느닷없이 화려해졌어. 겉면도 마찬가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큰 부분, 드라군의 대형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양옆, 위 다 전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군요. 전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좌우를 먼저 당겨준 다음에 위아래 어디든 한쪽만 당겨주면 전개. 아주 좋군요. 안쪽도 한번 보죠. 전개. 그래도 이런 연동 기믹을 또 기똥차게 만들어놨다 아주. 자, 그리고 드라군들을 보도록 합시다. 드라군의 매뉴얼 상으로는 원뿔형 3개, 대 4개, 소 4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설정상의 모양이 이게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은 매뉴얼상의 이 대자 4개, 큰 거 4개가 둘둘로 나뉘어야 되거든요. 원래라면은 이 빔포드가 이 원뿔형이라고 하는 게 대형 3개, 그리고 중형 뒤쪽 스커트에 들어가는 거 2개, 그리고 소형이 A, B로 나뉘어요. A는 백팩의 중간에 들어가는 거 작은 거 2개, 그리고 스커트에 양옆에 쓰일 거 2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대형으로 다 묶였더라고요. 이게 편의성 때문인 건지 아니면 사이즈 때문인 건지 프로포션 만들려고 그랬던 건지 일단은 설정이랑은 조금 다르다. 자, 일단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뿔형 드라군. 여기만 해도 정말 많은 컬러가 쓰였더라고요. 메탈릭 컬러도 메탈릭 컬러인데 기본 외장 컬러도 여러 가지 컬러 투톤으로 쓰이기도 했고, 거기다가 뭐 금색깔 라인에다가 뭐에다가 요 빔포대 같은 경우도 요 다 각각 다 도색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굴곡도 굴곡인데 원래 이렇게까지 막 각이 많고 굴곡이 많고 막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화려하게 리파인이 됐더라고요. 요 뒤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깔끔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아무튼 메탈 빌드식 리파인 화려하게 잘 됐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드라군 대형 이제 4개 들어가 있는 드라군이고, 기본적으로 이 위아래가 이제 빔포대가 짧은 부분이 있고 긴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좀 있고요. 역시나 메탈릭 컬러부터 해서 뭐 붉은 색깔이라든가 뭐 여기 라인들 요 내부까지도 다 도색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뒤쪽 조인트는 여기는 각이 져 있어요. 이게 가만 보면은 이 원뿔형 같은 경우는 원형 조인트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대형과 소형은 다 각진 조인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구분해 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은 소형 드라군입니다. 역시나 4개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도 뭐 컬러링이야 앞선 다른 드라군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파여 있는 부분에도 다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다든가, 뒤쪽도 메탈릭 컬러가 들어갔다든가, 그리고 여기도 포대 부분이 짧은 데가 있고 긴 데가 있고 이 디테일이 더 추가된 부분도 있더라라는 게 특징이고, 이거 역시 이제 각형, 사각형의 조인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게 이 드라군들이 사용할 디스플레이 조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사각 조인트를 활용을 하는 게 8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형 조인트를 활용하는 게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랑 같죠? 이 원뿔형은 원형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형 조인트를 끼우고 이 뒤쪽 역시 조인트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 관절이 하나씩 있어서 꺾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에 사각형 조인트를 끼워서 역시나 각도 어느 정도 꺾어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요 안쪽도 역시나 사각 조인트를 사용을 하고요.
대신에 이게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자리에서 사출되는 느낌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액션 포즈 취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액션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액션 베이스고요. 바닥의 디자인은 프로비던스 아까 백팩 같은 느낌인데, 백팩에 이 전개했을 때 느낌? 요 라인 요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약간. 그래서 요 밑에는 이름 프로비던스 건담 파일럿 바이 라우르 크루제라고 써 있네요. 물론 여기 중간중간에 메탈릭으로 요 라인 부분들은 메탈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비던스 이제 본체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둘러본 다음에 이제 백팩도 달고 드라군도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깨 길쭉하고 쭉쭉 뻗은 이 느낌은 프로비던스 그것이다. 그거나 뭐 옆구리에 동력선이라든가 다리 미묘하게 볼록한 요 다리 라인 요런 것도 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갔을 때 생각보다 이게 합금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일단 백팩 전반적으로 통으로 합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관절들도 드러나는 부분들 전부 다 합금을 쓰고 있는 게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래 만져본 메탈 빌드 중에는 좀 무겁길래 한번 무게 재보려고요. 한번 재보도록 하죠. 뭐야 567? 563? 와, 이게 본체만 따졌을 때 엑시아의 한 2배는 무겁구나. 확실히 기존의 다른 일반적인 메탈 빌드에 비하면은 이제 무게감이 좀 느껴진다 했더니 500g이 넘는군요. 그러면은 드라군들 그리고 백팩 일단 다 만들어서 본체 완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이드 스커트 끼워 주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소형 드라군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 소형 드라군에 보면은 안쪽으로 이 프레임이 하나 더 씌워진 것 같은 디테일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바깥으로 가게 끼워주면 됩니다. 끼우고 나면은 이게 좌우가 높이가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뒤가 더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높낮이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좌우로는 소형 드라군 4개,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 대형 드라군을 끼워주는데 얘들은 조인트부터 방향이 있어요. 가만 보면은 조인트 부분에 돌기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 가만 보면은 그 돌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방향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커트 쪽으로 드라군 전부 다 장착을 했고요. 다음은 백팩으로 가서 역시나 대형 드라군 끼워주고요. 돌기 위치 맞춰서 보고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뿔형 드라군은 그냥 위치 맞춰가지고 양옆 위 해서 자, 백팩에 드래곤 다 꼈으니까 일단은 다시 등으로 가서 끼워보도록 합시다. 이 등에 클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위치 맞춰서 요 안쪽 위치 맞춰서 끼워주면 되고요. 원래 요 디스플레이 조인트 A를 먼저 사용하면 좋기는 하거든요. 백팩으로 가려지니까 먼저 끼면 좋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흉부 가동을 보기가 힘들어서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조인트가 요 허리랑 등을 요 조인트 2개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흉부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빼고 보면은 요 등 부분이 이렇게 가동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따가 가동 본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아무튼 이 클립의 위치 맞춰서 잘 끼워주면 자, 프로비던스 건담 진짜 본체 완성! 이야 너무 큰데 상상했던 것보다 큰데요? 일단 놀라운 거 하나, 이 백팩을 들고 등에 달고 가만히 서 있다는 거, 그것도 아주 잘 서 있다는 거, 이게 본체의 무게를 늘린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무게중심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밸런스가 아주 좋다. 아주 좋다. 백팩이 수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기울어지지 않고 깔끔합니다. 본체의 무게중심만으로 아주 잘 서 있다.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본체의 키는 19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백팩까지 했을 때는 30cm가 넘네? 한 31cm 정도 나오네요. 31cm 정도. 생각보다 크구나.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프로비던스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줌인 땡겼을 때 화면에 빈 공간이 없어요. 이 백팩 때문에 가득가득 차 보인다라는 게 요 프로비던스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머리 부분 보면은 이 턱 부분 주변으로 샤프하고요. 눈 도색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특유의 그 헬멧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요 부분도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형도 샤프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옆으로 돌렸을 때 요 귀처럼 나와 있는 이 날개 같은 부분도 잘 조형이 됐고요.
그 외에도 가만 보면은 메탈릭 컬러로 된 부분이라든가 이 정수리 부분도 보면은 투톤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통 부분, 이 기본적으로 목 주변으로도 금색깔, 그리고 이 목 앞으로도 금색깔, 그리고 어깨부터 해서 덕트까지 디테일들 쫙 내려오는 부분, 라인도 잘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부부터 해서 등으로 이어진 이 동력선 부분도 보면은 컬러링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합금은 아니에요. 약간 연질 느낌으로 만들어 놨네요. 이거 보니까 살짝씩 힘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연질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요 빨간색 부분의 허리라든가 외장이라든가 잘 만들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그 덩치 있는 느낌의 몸통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슬쩍 백팩도 빼고 보면은 등 전체적으로 좀 합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힘받는 이 윗부분 같은 부분이 파손될 염려는 좀 적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도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메탈릭 컬러의 프레임 같이 디테일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비던스의 어깨 실루엣과는 조금 다르다, 좀 뾰족뾰족한 부분이 더 생겼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장 자체도 메탈릭 컬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깨 바깥쪽에도 기본적으로 붉은 색깔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내부 디테일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지 않나, 이런 거 참 괜찮네요. 마킹 같은 경우도 ZGMF X13A 그 프로비던스의 형식 번호 잘 들어가 있고요. 자프트의 엠블럼, 반대쪽으로는 자프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팔도 기본적으로 각진 외형들 가지고 있고, 손목 주변으로 살짝 내부가 드러난 부분도 꽤 괜찮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팔꿈치 부분 합금 쓰고 있는 게 아주 멋들어지게 보이고, 팔뚝 뒤쪽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외장도 투톤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쉴드를 낄 수 있는 구멍도 나 있기도 해요. 다음은 골반. 이 스커트 부분도 여기 어깨처럼 이렇게 메탈릭으로 해가지고 더 디테일이 추가됐더라고요. 마치 칼날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저기 좀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커트 자체에도 컬러링 되게 다채롭게 쓰였습니다. 덕트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고관부도 보면은 금색으로 덕트 디테일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빨간 색깔 포인트라든가, 그리고 정면부에 이런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이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컬러링 이것저것 많이 쓰였더라고요. 패널라인도 패널라인인데 그만큼 컬러링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리고 밑에는 드라군이 장착되어 있기도 하고, 뒤쪽 스커트도 마찬가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인데, 다리 역시 각지고 그 종아리 쪽은 좀 곡선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허벅지 정면부에 보면 패널 라인들 더 추가된 게 보이기도 하고, 허벅지 옆에도 마찬가지 요 뒤쪽과는 이제 외장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무릎도 각지고 샤프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메탈릭 컬러 많이 쓰였고, 가만 보면은 요 내부 벽면은 또 빨간 색깔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되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컬러를 다 넣어줬다. 그리고 다리 외장에서는 요 겉에 있는 프레임 부분 있죠, 드러난 부분에도 여기도 합금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나 옆으로나 다 메탈릭 컬러들도 많이 쓰였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다리 뒤쪽으로 조금 복잡해 보이는 느낌의 디자인, 그렇게 막 파츠가 많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특히나 이 발목 뒤쪽으로 되어 있는 요 스러스터의 느낌, 요것도 참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발 부분도 보면은 아까까지 봤던 그 빨간 색깔의 도료가 사용된 게 보입니다. 약간 이제 빛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 색깔이 변해 보이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발바닥도 전체적으로 합금을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디테일도 다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은 가동을 살펴볼 텐데, 가동 편하게 하려면 일단 백팩을 빼놓는 게 편해요. 그 전에 백팩 가동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백팩에 자체적으로 이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팩을 이렇게 앞으로 숙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어가지고 괜찮은데? 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드라군들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앞으로 굽히는 것도 가능하고, 그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앞으로 다 굽혀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액션 포즈 잡을 때도 좀 써먹을 만 하겠죠. 그리고 백팩 뺄 때는 이렇게 위쪽 잘 잡고 한쪽 먼저 딱 클립을 빼면 편하게 빠집니다. 막 힘이 많이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고정이 안 되는 건 아니어서 붙어있을 땐 되게 튼튼하게 붙어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머리는 요 턱 부분이 요 안쪽에 닿을 때까지 크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목 자체적으로, 외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스윙하는 관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목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고개 드는 부분도 크게 들어지고 숙이는 것도 더 숙여지기 때문에 목 관절 자체도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깨 관절 역시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합금 관절 부분이 가동을 해주고요. 앞으로 슬쩍 빠지는데 여기가 어깨 외장이 앞뒤로 두꺼우니까 빠지는데 걸려요. 그래서 살짝 팔을 앞으로 들고 해주면, 그리고 어깨 외장을 이렇게 앞을 들어주고 하면 조금은 더 편하게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빼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 가동할 때는 어깨랑 팔이랑 별도로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앞쪽 외장 들고 팔만 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 생각보다는 크게 옆으로 들어집니다. 어깨만으로도 이렇게 90도는 만들어줄 수 있고요. 팔 회전하는 부분 생각보다 이거 튼튼합니다.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팔 회전시킬 때는 짧게 잘 잡고 힘을 주는 게 안전하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아주 크게 역시 아주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완전히 굽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손목 부분이 더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부분, 그만큼이 더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서 손목을 가동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팔 하박이 회전도 해줍니다. 그래서 팔뚝의 방향, 이 손목 가동하는 부분의 방향, 이런 거를 내가 회전시켜서 옮겨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동했다고 해서 외장이 뭐 별로인 것도 아니에요. 디테일도 잘 되어 있고 보기 좋아요. 그리고 허리 부분,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부분 보기보다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적어도 45도까지는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더 움직이면은 뒤쪽 스커트랑 좀 간섭이 좀 있어요. 외장 자체가 살짝 간섭이 있지만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복부에서 이렇게 좌우로 스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크게 스윙을 해주고요. 그리고 흉부 쪽에서 숙이는 부분도 있죠. 허리에도 숙이는 게 있고 흉부에도 숙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흉부를 쫙 하고 좀 숙여주는 게 가능하다. 근데 흉부가 크게 가동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 흉부 외장, 이 틈새를 잘 보면은 여기가 가동을 하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등에서 보면 명확하죠. 아까 잠깐 봤듯이 이렇게 흉부를 숙였다라는 게 명확히 보이는 부분이 이 등 부분이더라고요. 완전히 복부를 이렇게 뒤로 뻗어가지고 상체를 뒤로 이렇게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어떨까요? 일단 사이드 스커트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주는 편이고, 뒤쪽 스커트 역시 크게 벌려줄 수 있고, 전면부 역시 완전히 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다리를 이대로 옆으로 들면은 크게 들어지고요. 스커트 방해를 크게 받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리 앞으로 드는 부분은 가동축은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골반이 살짝 빠지듯이 움직여주기도 하고, 전면부 스커트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90도 이상 다리가 들어지고요. 무릎 역시 무릎 외장이 연동하면서 이중 관절로 쭉쭉쭉 굽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굽혀지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리 안쪽에 쓰인 합금 파츠도 좀 보입니다. 번쩍번쩍하네요. 그리고 다리 굽힐 때 종아리 외장,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관절에 왔을 때 이렇게 외장을 누르는 걸 볼 수 있죠. 덕분에 이렇게 완전히 굽혀지는데 한몫한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발목, 기본적으로 앵클 가드가 이렇게 앞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발목 안쪽도 여기저기 합금을 쓰인 게 보이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원래 이제 메탈 빌 때 발목이 좀 튼튼하죠, 처음 깠을 때. 근데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일단 디자인 때문이라도 간섭이 좀 있어서 발목을 안으로 굽혀주는 거는 크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뭐 이렇게 살짝살짝씩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고요.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쫙 펴주거나, 여기서 발바닥 가동이 더 되기도 하죠. 굽히는 부분도 살짝 가능합니다. 네, 역시 좀 타이트하네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 가능합니다. 이 무거운 등짐을 달고도 무릎 꿇기 깔끔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무릎 굽혔을 때 허리도 살짝 숙이면서 보기 좋습니다. 제가 메탈 로보톤 리뷰할 때도 참 놀랐는데, 프로비던스가 무릎을 꿇는 액션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메빌도 된다. 자, 그럼 무장을 들려주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무장손들이 필요한데, 일단 양손 다 꺾이지 않은 손목, 일반 무장손과 라이플손 써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왼손 먼저 바꿔볼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왼팔은 요 구멍이 바깥을 보도록 회전시켜 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손을 무장손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왼팔 무장을 가지고 와서 커버를 열고 안쪽에 손잡이를 빼옵니다. 손잡이를 밑에서부터 위로 끼워주고요. 조인트를 손등에 배치시켜 놓고 거기 위치에 맞추면서 요 팔뚝 구멍에다가 안쪽에 있는 조인트도 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위아래 조인트 다 맞췄으면 커버 덮어주고, 유디키움 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꺾이는 기믹이 있었잖아요. 이것까지 다 활용을 해주면 되고요. 라이플 손 끼울 때 아무래도 손잡이가 좀 두껍고 하다 보니까 끼우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얇은 아랫부분을 먼저 엄지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먼저 밀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손이 반대를 보게끔 해준 다음에 얘를 돌려주는 거죠. 돌리면서 구멍 맞춰주면 깔끔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껴주면, 자, 무장 장착까지 완료! 깔끔합니다. 아주 보기 좋네요. 특히나 이 볼륨감 있게 리파인된 요 사이즈, 무장들의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커졌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비율들이 오히려 이 과장된 프로포션에 더 잘 어울린다. 역시 메탈 빌드식 리파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스탠드 조인트를 한번,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골반에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인 스탠드 조인트인데 이거는 당연히 상체가 버티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두꺼운 디스플레이 조인트 A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조인트가 좀 재미있어요. 일단 백팩을 빼고요. 흉부 가동이 제한이 생기긴 하는데 확실하게 이게 백팩이랑 얘 무게를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허리 쪽에 기다란 조인트 그리고 백팩에 짧은 조인트가 동시에 들어가도록 위치 맞춰서 허리 조절해서 끼워주면 되고요.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백팩을 끼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백팩 연결까지 했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처음에 박스 열었을 때 이게 백팩 연결 조인트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스탠드 조인트였고요. 재밌는 게 있다면은 아까 백팩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는 관절이 있었잖아요. 기울일 때 이 조인트에서 지지대가 나와가지고 처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뒤에 딱 이 지지대가 끼워질 수 있을 만한 요 홈들이 있어요. 딱 그 액션 베이스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액션 베이스처럼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이 지지대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내려주면은 더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무게도 지탱해주고 혹시나 관절이 나중에 약해지는 걸 감안해서 지지대까지 만들어준다.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드는 그 밑에 구멍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탠드에 올려봤습니다. 공중 액션. 역시 프로비던스는 공중에 띄워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바닥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이게 멋지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많이 높다는 겁니다. 야, 이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만족도가 많이 높다는 건데, 이 볼륨감, 이런 리파인, 이게 오히려 이 메탈 빌드식 리파인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되게 절묘하달까? 이게 진짜로 설정화를 보더라도 이 백팩이 이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이런 드라군들이 장착되어 있는 이 이미지적인 부분에선 되게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판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 높이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이 이렇게 길진 않아요, 원래. 아래쪽은. 원래 디자인상은 이 엉덩이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얘 뭐야, 종아리까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과장된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죠. 자, 먼저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유디키움 빔 라이플, 거의 뭐 사이즈는 바주카급이죠. 일단은 한 팔로 잘 들고 서 있고요. 이렇게 팔을 들어도 관절들 전체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서 기믹을 그대로 써보면 더 세 보인다. 앞부분이 이렇게 확장됐을 때 오는 이 뭐랄까 볼륨감 이런 것도 한몫하기 때문에 상당하네요. 이 이미지적인 부분의 차이가 상당하네요. 그리고 왼팔에 있는 빔 캐논까지 사용한 유사 풀버스트, 이제 백팩에 드라군들도 이렇게 앞으로 다 전개를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작중에도 양팔의 무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포즈를 취해놓고 보니까 유사 풀버스트 프리덤 건담의 상대가 될 만했구나, 요런 느낌이 문득 드네요. 다음은 대형 빔사벨 액션 취해볼 건데, 이거 끼우는 게 방향이 있습니다.
이펙트 조인트를 보면은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죠. 두꺼운 부분이 요 안쪽을 가게끔 해서 밑에서부터 끼워주면 됩니다. 딱 소리 나게 끼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빔사벨 전개하고 요 쉴드 부분에 전개 기믹도 다 써봤습니다. 이렇게 다 전개해서 저게 달려드는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요 포즈가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위에서 봤을 때랑 밑에서 봤을 때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포즈인데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약간 도약하고 있는 것 같은, 점프하는 듯한 느낌이 더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포즈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이 라이플 손, 꺾인 손목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팔꿈치를 더 많이 굽히면서 요 라이플을 쥘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라이플을 쥐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꺾인 손목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봅시다. 드라군의 전개! 근데 솔직히 전시할 땐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충분히 멋지긴 하거든요. 그치만 모든 기믹을 다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라군 빼고 그 자리에 중간에 이 조인트를 추가해 주는 거죠. 원뿔형의 대형 빔 포드들만 요 원형 조인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각진 조인트. 아, 스커트 쪽은 양이 많으니까 그냥 스커트 한꺼번에 뺐다가 다시 끼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게 작업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 자, 드라군 풀 전개 완료! 아, 볼륨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스탠드 높이도 그렇게 높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나는 이 상태로 전시하고 싶다. 공간이 45cm 이상 나와야 됩니다. 야, 여유 공간 생각하면 50cm의 공간은 필요하겠네요. 높이만. 그리고 완성된 모든 드라군을 전개한 풀 버스터. 아, 이 맛이죠. 이게 드라군을 별도 전시는 힘들어도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딱 사출되어 가는 느낌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이렇게 주변에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되고, 요 느낌 나쁘지 않군요. 그리고 이런 포즈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한쪽만 드라군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딱 빔사벨 뽑으면서 그 뽑히는 방향에 있는 드라군들 쫙쫙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느낌으로다가, 이 포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겹치지 않고 비유하면은 큐베레이가 판넬을 뿌리듯이 쫙쫙쫙쫙 펼쳐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메탈 빌드 프로비던스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42,000엔 국내 정가로 W600원의 사나이. 솔직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N이든 원이든 부담스러운 건 매한가지거든요, 둘 다. 그동안 피규어들, 특히나 이제 메탈 빌드가 가격들이 많이 올랐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희한하게 또 만지고 보면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지금 이 프로비던스가 진짜 의외였던 거는 프리덤과는 또 다른 맛이 있었어요. 프리덤 컨셉 2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역시 높았단 말이에요. 스타일리시하지, 샤프하지, 쭉쭉 뻗지, 이런 거 되게 좋았고, 저스티스 솔직히 좀 미묘했어요. 솔직히 그냥 프리덤 건담이랑 저스티스 건담 놓고 봤을 때 저스티스는 되게 수수하거든요. 그렇게 막 전개 기믹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막 그랬는데, 프로비던스 역시나 저스티스를 겪은 뒤여서 큰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큰 기대 안 해서 그런가? 기대치가 낮았어서 그런가? 이 본체 자체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 부분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게감도 충분하지, 그리고 요 거대한 백팩 들고 있는데 넘어지는 것도 없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요. 단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드라군의 전개 방식입니다. 정확히는 전개 이펙트. 저게 좀 이렇게 막 추진 장치의 그런 이펙트라든가 이런 스러스터 이펙트 있잖아요. 부스터 이펙트. 그런 거였거나, 아니면 진짜 아예 드라군을 별도로 전시할 수 있는 스탠드들이 막 들어있었다거나, 아니면은 MG 옵션처럼 이 거대한 빔포드에 그 빔들이 다 들어가 있다거나, 빔 발사 이펙트. 그랬으면 가격도 충분히 바로바로 납득이 갔겠죠. 와, 이펙트 많다. 가지고 놀 게 많네. 막 이런 생각을 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구성 볼 때는 구성이 되게 많아 보였지만 정작 다 본체에 달아두고 나면은 이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루즈 파츠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드라군 전개 파츠 저거 정도? 저거랑 교체용 손들 말고는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살짝 와요. 하지만 본체의 만족도는 또 굉장히 높아가지고 참 이게 참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가격은 비쌌지만 그래도 만족도는 충분히 높았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좋았던 점도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쉐.